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혁명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수출주도 공업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출주도 성장의 의의입니다. 여기에서는 후진국의 성장 전략으로서 수출주도 성장의 의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는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입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구미로부터 학습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축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수출 촉진 정책입니다. 한국은 국내 시장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수출 시장의 공략을 성공시켰는데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했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는 수출 구조의 고도화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수출주도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함으로써 수출 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했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수출주도 성장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제2세계, 그리고 신생 독립국이자 비동맹 진영인 제3세계로 분리되었습니다. 신생 독립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 본국과 종속적인 무역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이것이 자국의 공업화를 억압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본국과의 종속적 분업관계를 단절하고 자립적인 공업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과는 인도의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한 경제개발 계획으로 구현되었고 인도의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한 경제개발 계획은 이후 다른 국가들의 경제개발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한 경제개발 계획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한 경제개발 계획은 현재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내포적 공업화는 자본 축적을 성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공업화 전략입니다. 부유한 나라는 빈곤한 나라보다 더 잘 사는데 그것은 높은 자본 장비율로 노동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높은 자본 장비율이 반드시 높은 노동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인데 이것은 두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1인당 자본량과 자본당 생산량입니다. 이 양자를 곱하면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됩니다. 전자는 자본 장비율이며 후자는 자본 생산성입니다. 자본 생산성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본 장비율을 높이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자본 장비율의 증가가 자본 생산성을 큰 폭으로 떨어뜨리면 자본 장비율의 증가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주도로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실시된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자본 장비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본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채워난 자본 장비를 갖추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자본 투자의 효율성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본 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제성장의 원천은 자본 투자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성 향상은 더 높은 기술 수준을 채워난
자본 장비를 마련하고 이 자본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적 자본 투자와 인적 자본 투자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생산성 향상의 체계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인도의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하는 경제개발 계획인 이른바 말라노비스 성장 모형은 자본 장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재를 생산하는 생산재 생산 부분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자본재 생산을 늘리고 늘어난 자본재를 생산 과정에 투입하면 자본 장비율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하는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은 자본재 생산에 대한 투자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하는 경제개발 계획에는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채연한 자본재를 생산하는 시스템과 생산된 자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은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획득하거나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식으로 획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개발국은 전자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한 방법은 후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포적 공업화 방식과는 병존하기 어렵습니다. 생산된 자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시스템은 이윤을 신호로 하여 자본재를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질형 경제적 특성을 갖는 내포적 공업화와 양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후진국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뛰어난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그것을 채연한 자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하는 경제개발 계획이 아니라 개방적인 경제체제 유지와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기업의 체제입니다.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그 나라는 자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소수 산업에 특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그 재화를 수출하여 얻은 웨어로 자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곳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분업의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이윤이어야 합니다. 이윤은 제품의 판매 수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보다 더 커야 발생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자본의 더 효율적인 투자와 활용을 지향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여야 이윤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윤을 기준으로 하는 투자 배분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양자를 충족하는 성장 전략이 바로 수출주도 성장이었습니다. 한국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계획은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하는 경제개발 계획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의 실현 과정에서 외화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여 긴급하게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 과정에서 외화 가득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경제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외화를 가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여야 하는데 한국은 이와 같은 방식의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무역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지향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개방적인 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주된 무역 상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즉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은 수출주도 성장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